예, 저희 이번 시간은 레드일렉의 이종준 심사역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뭐 펀드 만든다고 좀 바쁘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 11일 날 이동채 에코프로 그룹 전 회장이었죠? 네, 전 회장입니다.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한 11억 원 정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좀 이례적인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죠. 맞습니다. 그 얘기를 뭐 지지난주인가 그 당일날 이제 뭐 구속됐을 때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또 뭐 그럼에도 에코프로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욕을 좀 먹었는데 왜 그런 걸 자꾸 다루냐고. 저희가 좀 전원을 통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뭐 좀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정황을 뭐 판결이 났고 하니까 뭐 판결문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해서 얘기들이 좀 도는 걸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 그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둘 다 이제 SK 이노베이션, 지금은 그때는 이제 SK 온이 분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계약 주체가 SK 이노베이션이었고, 둘 다 이제 첫 번째가 네. 2조 7천억 원짜리 공급 계약권. 2조 7천억 원짜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0조 원짜리 이제 공급 계약권이었고, 그게 언제죠? 2조 7천억 원짜리는 2020년 2월이었고 2020년 2월. 예. 네. 그리고 10조 원짜리는 2021년 7월입니다. 2년의 텀이 있는 거군요. 1년에 1년 반? 네, 뭐 그 정도의 텀이 있는 있었다. 거죠. 내부 뭐 당연히 회장이니까 계약 땄습니다. 곧 공시 나갑니다. 라는 정보는 알고 있었던 거고. 재판부에서도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증권 주식 매매는 이제 계좌를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유사합니다. 공시 나가기 뭐 대략 한 일주일 네. 혹은 일주일에서 한 열흘 네. 사이에 사고, 그리고 본인 계좌로 삽니까? 이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얽혀 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본인 이름으로 안 사고 차명 계좌를 썼습니다. 지인의. 네. 어. 차명 임직원? 그까지는 안 나온 임직원은 제가 뭐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임직원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동철 회장은 이제 차명 계좌를 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시 이제 공시가 나가고 나서는 바로 이제 또 그걸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사이에 이제 정리를 팝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언제 나갈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때 주식을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돈 일부로 산 다음에 이 공시가 나면 주가가 오르겠지. 팔고. 약간은 지금 이제 올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 집단에 이제 포함이 됐죠. 그 집단의 총수가 했던 일이라고 하기엔, 물론 그 당시에는 대기업 집단의 총수는 아니었지만 라고 하기에는 조금 격이 안 맞는 일이 되겠죠. 큰 돈도 아니었고 그 금액이 얼마였죠? 첫 번째, 두 번째에 걸쳐서 얼마를 넣었습니까? 얼마를 넣어서 얼마를 이익을 취합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첫 번째 이제 이 재판부에서 판단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에게 준 돈까지도 차명으로 받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들하고 딸에게도 한 2억 원씩 줘서 아들, 딸이 그거 가지고 똑같이 이제 당연히 아버지에게 이제 뭔가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시 나오기 전에 샀다가 공시 나오고 나서 팔고. 에코프로 BM의 주식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한 6억 원 정도 전체 다 합해서 첫 번째 수익입니다.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10억? 넣은 돈이? 10억보다는 좀 더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그럼 이익으로 6억을 얻고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한 5억 원 정도. 그래서 11억 원이군요. 그래서 추징금이 11억인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한 5만 원대 정도였고 네. 공시 나오기 전에 그래서 한 7만 원대 판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BM의 주식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때 들고 있지라는 생각, 혹은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고 자기가 이제 대표이사인데
아 이게 이렇게 단발성으로 우리 회사가 이제 커가는 게 아니고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점점 더 커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차명을 안 하면 그냥 샀겠죠. 뭐 그랬을 수도 네. 있고요. 아 근데 그 차명 비차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임직원이 공시 전에 뭔가 이제 매집을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감시를 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주식이 그래도 1차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대 정도의 형성이 됐었는데 이때도 똑같은 일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잘 왜 이해를 그랬을까요? 하기 급전이 필요했나? 그러니까 소액이고 그 큰 기업에 총수 되시는 분이 돈 물론 10억, 11억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회사 디일렉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SK 이노베이션한테 큰 조단이 이게 나올 걸 알고 딴 사람 명의에 돈 10억 넣어놓고 주가 오르고 나니까 그 일주일에 걸쳐서 단타로 다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길게 갖고 간 것도 아니고 네. 첫 번째, 두 번째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딸한테도 2억 원씩 주고 똑같이 너네도 해 뭐 이렇게 됐겠죠. 그건 증여를 한 거라고 뭐, 봐야 되나? 일단은 줘놓고 나중에 증여세는 뭐 물면 되니까요. 그런데 재판부 판단은 그것까지도 차명으로 봤던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네. 그분이 참 근데 요런 캐릭터, 그러니까 요런 캐릭터인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오늘은 댓글에 뭐 안 올라오는데 네. 아 뭐 최근에 뭐 6천억 원의 이익을 네. 뭐 포기한 뭐 그런 분 아니냐라고. 옵션 뭐 포기한 거 네, 네. 근데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4월 요게 한 4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4월이요? 네.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CB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제 발행한 것 중에서 전환사채를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콜옵션을 할 수 있었고 그게 한 600억 원 규모고 그거를 근데 이제 또 옵션이 있어서 회사가 원하는 그러니까 지정하는 사람 제3자한테 넘길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주당 단가가 그러니까 전환 시 주당 단가가 6만 원이고 지금 얼마였는데 그때 시가가? 아마 그 당시 한 60만 원 넘었을 겁니다. 10분의 그러니까 가격으로 준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600억 원이니까 이게 이제 이득으로 차익으로 지금이 제가 이제 오늘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본 게 한 53만 원? 그 정도니까 아마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정도니까 그 전에는 더 높았겠죠. 높았겠죠. 네. 그러니까 대략 그런 정도의 계산으로 아 이익을 6천억 원을 포기했다라고 이제 뭐 어떤 일부 이제 매체가 좀 막 이렇게 썼던 거고 다만 이거 CB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불법은 아니죠. 근데 암암리에 좀 이렇게 좀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좀 부당하지 않나라는 의심이 드는 제도였던 거고 이걸 그리고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번 달에 선고된 그 2심 재판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올해 3월 말에 검찰이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게 동일 건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에코프로에서. 그 당시에 얘기하는 거는. 에코프로에서는 이제 그걸 독일 건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1심에서 검찰이 혐의로 건 것이 다 인정이 됐죠. 그쵸, 그러니까 11억.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증거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거 같은 건으로 무슨 증거를 더 찾을 게 있어서 갔을 것이냐 이건 좀 의아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별건 수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는 거죠. 네, 저는 그 당시에도 좀 추정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번에 선고가 그러니까 1심에서는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였고 이번에는 2년 징역에 구속입니다. 네. 근데 두 개가 이제 징역 3년, 징역 2년, 네. 징역 3년보다 더 줄은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서도 집행유예가 이제 1심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무거운 형벌이고 누구나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2심에서, 1심보다도 형량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것도 뭐 이동채 회장 정도 되면은 이제 김앤장에서 이제 변호인을 꾸려가지고 이제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렇게 꾸려서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네. 검찰 본사의 압수수색에 이때 뭔가 기류를 아마도 감지를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전환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좀 알아봐 달라라고 했을 것이고 근데 5월에 재판부에서 판단은 구속을 시키겠다. 더 강력한 걸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 재판부는 이제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이제 모두 다 그렇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재판부 판단은 존중을 하지만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그 분위기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 대통령이 이제 검찰 출신이고 하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검찰이 원하는 바, 검찰이 이제 가리키는 방향으로의 그 어떤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 싶다 하면 3월 말에 검사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어떤 얘기냐면 요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 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죠. 부활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예전 정권 같은 경우 서울지검이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남부지검 얘기가 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증권범죄에 대한 이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이제 검사에 만약에 그냥 저도 추정 막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검사 고위직이라면 근데 검사가 이제 밑에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그리고 그룹 가치가 한 20몇 조, 30몇 조 되는 그런 재벌 총수가 추징금 10억 원에 해당하는 너무 건수 작은 거 아니야? 짜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식의 어떤 얘기들이 모르죠. 그것도 네, 이거는 그건 추정입니다. 예. 저희끼리 추정인데 어쨌든 그 콜 옵션 행사 안 했다라는 거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선행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대주주의 지배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분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도 아닌데 그거를 대주주한테 밀어줬을 때는 배임에 뭔가 해당할 수 있는 어떤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사실 많았거든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이에요. 여기 약간 좀 구조가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룸 TNC라는 가족 그렇습니다. 회사.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걸 쭉 역추적하고 가기 시작하면 약간 에코프로의 모회사인 에코프로가 가져가야 될 이익을 이 회사가 가져간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지난달에 상장 신청을 했는데 이게 한국거래소의 어떤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걸 잠깐 더 말씀드리자면 요번 주에 이제 요 주식 거래에 대해서 4대 기관장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거래소, 그리고 남부지검장 만나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합동 토론회를 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식 관련한 어떤 사소한 범죄 혹은 좀 큰 범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거래소에서 지금 심사가 좀 깐깐해졌다는 얘기는 꽤 많이 들리죠.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상장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지난번 이제 방송도 하셨고 하니까 좀 더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공시 전에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오르면 팔고 단타로 치고 단타죠. 이득이죠. 근데 그럼 내가 이득을 봤으면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 손해가 밝히기도 어렵고 특정되지도 않고 손해가 사실 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처음에 2017년 4월에 설립이 됐는데 어떻게 설립이 됐냐면 에코프로랑 중국의 이제 GM이라고 합니다. 저는 편의상 잼이라고 하겠습니다. 잼이 합작사를 만들기로 했고 어떻게 그건 이제 계약은 한 거고 만드는 과정은 어땠냐면 에코프로에서 처음에 자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100% 자회사.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룸 TNC가 쓱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1억 1,000만 원으로 액면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되는 거고 에코프로 정도의 그 당시에도 돈이 꽤 있었죠. 있는 회사 1억 1,000만 원이 없어서 이거를 액면가로 받는다. 좀 납득하기도 어렵고 지분율이 그때 얼마였어요? 이름 TNC
이름 TNC가 이제 1억 1천을 넣어서 1억 1천을 넣었을 때보다는 네. 이제 애초에 에코프로는 GEM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냐면 합작 비율이 69.7% 대 30.3%입니다. 그러니까 GM이 30%대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7이고 GM이 3이고. 그런데 에코프로가 자기가 원래 이제 갖기로 한 지분율에서 1.2%를 이름 TNC에 떼어줍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7대3 비율, 대략 7대3 비율로 이건 에코프로가 GM의 합작사, 이제 합작사를 만들기로 한 건데, 그런데 그 안에 1.2%로 들어오게 되고,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알박기식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이게 그 뒤에 이 회사가 이제 이제 성장해 나갈 때,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그렇게 조금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 때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 주식을 늘리고 수 있을 때, 혹은 구주를 누군가가 이제 판다고 했을 때도 어쨌든 주주에게 이제 우선권이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름 TNC가 지금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분을 2.16%를 가지고 있습니다. 2배 정도 늘었네요. 초창기 두 배는 그러니까 절대량은 훨씬 더 늘었고, 그렇죠. 네. 지분율은 2배 정도. 지분율. 그렇죠. 네. 근데 지분율이 1.2%보다 더 늘었다고 봐야 되는 게 이 당시에 그 합작사끼리의 어떤 그 지분 배율이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그 뒤에 이제 외부 투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희석이 돼야 되는데 희석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늘었다는 거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던 거고, 적극적으로 사들이게 된 배경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GM이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인 건데, 그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가 에코프로 BM에 공급하는 그 전구체의 일부 물량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성장 어떤 가능성 플랜을 보게 된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에 맞춰서 따라서 이제 성장이 보여지는 회사인 거죠. 뭐 땅짓고 헤엄치기라고. 네, 얘기하는 그렇게 볼 분들도 수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작년 말에 아마도 프리 IPO겠죠. 1,500억 원을 이제 외부 투자를 받았고, 네. 이때 당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원으로 이제 그 평가가 됐고, 그럼 1조 5천억 원으로 평가했으니까 1,500억 더하면 한 1조 6,500억 원 정도 되는 거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프리 IPO와 IPO 사이에는 대략 한 2배 정도, 2배 정도의 예, 얘기가 되면은 3조 한 2천억 원, 3조 원대 초반 정도로 아마 IPO를 설계를 했을 것을 봅니다. 이건 뭐 통상적인 거니까. 그럼 600억, 700억 우리가 평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몇 %니까. 그렇습니다. 이름 TNC의 지금 현재 지분은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름 TNC의 이 처음에 그 지분이 에코프로에서 이름 TNC의 지분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름 TNC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주식 매집 활동을 하지 않고 에코프로에서 매집 활동을 했다면, 그 해당 평가 차익은 에코프로 거죠? 에코프로에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가져야 될 이익을 이동철 회장의 개인 회사인, 가족 회사인 이름 TNC가 가져갔다라고도 지금 추정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도 그렇게 좀 보이는데, 아마 이 남부지검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GM이랑 지금 에코프로랑 합작하는 그 회사에 그 개인 가족 회사가 들어올 이유가 하등 없죠. 에코프로라는 어떤 사업적 회사, 측면에서는 사업적 그리고 측면에서는 재무적 측면에서도 전혀,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좀 불거지면 아마 상장하기 쉽지 않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래소에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거래소에서도 좀 이 부분 깐깐하게 본다라고 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뭐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예.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아까는
차명 계좌를 통해서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뭐 아까 11억 그 차익 남긴 거야 뭐 단타 쳐서 남긴 거는 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에코프로가 가져가야 될 이익을 이동투 회장 개인 가족 회사로 갔다라는 게 맞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대표적인 그게 대기업 집단에서 나오는 사익 편취라고 하죠. 사익 편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그거는 그 SK의 최모 회장께서도 한번 그 문제 됐지 않습니까? SK SK 아니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SK 실트론이 이제 공정위에서 이제 그렇게 어. 결론을 받았죠. 거기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디일렉처럼 조그만한 회사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자회사 만드는데 제가 뭐 대표이사가 개인 돈을 뭐 두둑하게도 하여튼 넣는다 하면 그건 문제가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약간은 뭐 신사업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책임 공영 예, 그런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르다. 누가 봐도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으로, 근데 이제 물론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이제 난관을 타개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 제가 뭐 인정을 합니다만 사업 구조상 이제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고 근데 곳에 알박기처럼 이렇게 지분이 액면가로 들어갔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게 1억 1천에서 600억, 650억 원으로 됐다 이런 건 아니고 아마도 이름 TNC에서 성공적으로 상장을 시킬 경우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름 TNC에서 이렇게 지분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 1.1억 원,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 외에도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했을 것이고 구주도 뭐 사왔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뭐 저는 알 수 없는 얘기니까. 그러나 다만 상장 때 주당 가격보다는 당연히 훨씬 싸게 샀을 것이다. 당연하죠. 네. 라는 겁니다. 그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TNC에 대한 거. 다음 시간에 또 에코프로 BM 얘기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